그래가지고 이번 여행 같이 갑시다. 네. 아. 너 일본 못 가면 울릉도 갔다 와, 이번. 이번 1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하셨으니까 최선을 다해가지고. 자, 10번 한번 보시죠. 10번. 계약의 청약과 성락 옳은 것. 자, 1번. 격지자 간의 청약은, 청약은 격지자든 대화자든 원칙적으로 도달하면 철회 못합니다. 이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무조건 도달되고 나면 철회를 못해요. 청약은. 다음 2번.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다. 여기까지 맞아요. 자, 그러나 상대방은 반드시 특정될 필요 없다 그랬죠. 자동 판매기 설치 또는 버스의 정류장의 정차 이런 거죠. 3번.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했어요. 후 도달 전에 사망하더라도 청약은 도달만 하면 효력을 영향을 안 미치죠. 상실하지 아니한다. 4번. 격지자 간의 계약은 조심해야 돼요. 성락 통지가 도달한 때가 아니라 발송한 때 성립한다. 이건 반대 외워야 됩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뭐한 때? 도달한 때 성립한다.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도달한 때 성립한다. 말 잘못했네. 조는 거 안 조는 거 확인하려고 그랬어요. 격지자 간의 계약은 성락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자, 답은 5번이네요. 성락 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였으나 기간 정했어요. 청약자가 성락 통지를 그 기간 내에 도달받지 못했네요. 그러면 계약 불성립입니다. 원칙적으로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정확해요. 답이 5. 자, 11. 계약 성립. 1. 교차 청약은 양청약 도달한 때죠. 교차 청약이 있어서 양청약의 의사표시가 동시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는 둘 다 도달해야 되니까 늦게 도달한 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2. 격지자 간의 계약은 성락 통지를 제대로 나오네요. 발송한 때 성립한다. 정확해요. 자, 3번이 중요한데 3번.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서 성락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의 계약은 의사실현이네요. 성락의 의사표시 인정되는 사실을 상대방이 안 때가 아니고 사실이 발생한 때 성립합니다. 사실이 발생한 때. 답이 3. 4번. 연착된 성락은 청약자의 일을 새 청약으로 볼 수가 있다. 정확하고. 5번. 성락자가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성락한 때는 그 청약 거절과 동시에 물어보죠.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정확합니다. 자, 12번. 청약과 성락 옳은 것. 자, 1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청약 의사표시도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죠? 자동 판매기 설치, 자판기 설치도 청약 효력이 있다. 자, 답은 2번이네요. 성락은 청약자에 대해서 하여야 한다. 정확해요. 항상 성락은 청약과 합치돼야 되니까 조심할게.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자동 판매기 설치 또는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했죠. 이게 청약이잖아. 그러면 여기 이제 예컨대 100번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뭐 A, B, C, D 100번 막 타잖아요. 그래서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도 가능해요. 그러나 성락의 상대방은 반드시 특정된 청약자가 돼야 돼. 그래야 계약이 성립하니까 성락의 상대방은 불특정이는 안 됩니다. 구별 잘해야 돼요. 답 2번. 성락은 반드시 특정의 청약자에 대하여 하고
불특정 다선에 대한 성락은 안 돼요. 허용되지 않는다. 정확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 2번. 앞 3번. 청약 발신 후 도달 전에 청약의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가 됐네. 자, 이 사람이 제한 능력자 엄청 또라이 선고받았어요. 피성년 후견기 선고받았죠. 그럼 이 사람한테 도달시키면 안 되고 법정 대리인한테 도달시켜야죠. 제한 능력자가 됐다면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청약 도달 사실을 알았다면, 자, 법정 대리인 알았죠? 알았다면 청약자는 상대방이 그 청약으로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112조입니다. 상대방 법정 대리인 알았으니까 대항할 수 있다. 4번.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 청약하였는데 을이 이에 대금을 낮추어 성락했네요. 9천만 원 낮췄죠? 그럼 계약 불성립이네. 매매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5번. 갑이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청약이 아니에요. 그의 주택을 을에게 팔겠다고 의사표시했는데 이거는 청약의 유인입니다. 유인. 을이 곧 갑에게 1억 원에 사겠다고 의사표시하였다면 그게 청약이죠. 청약이니까 아직 계약 성립 안 해요. 갑과 을 사이에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자, 13번은 보지 마세요. 문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14로 와보죠. 조금 어려웠던 건데 보죠. 요것만 잘 알면 계약 청약과 성락은 확실한 거야. 갑은 성락 기간을 22년 5월 8일로 하여 자신의 X주택을 을에게 5억 원에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은 을에게 22년 5월 1일 도달했습니다. 틀린 것은, 자, 성락 기간이 5월 8일이고 자, 도달은 5월 1일 도달했네요. 자, 여기 사실은 문제가 조금 안 좋은데 5억 원에 팔겠다고 적어요. 편지를 보냈다고 적으세요. 편지란 글자 적으세요. 그래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야 격지자가 돼요. 편지, 그 편지란 글자가 나와야 문제가 제대로 되는 거야. 갑은 성락 기간을 22년 5월 8일로 하여 자신의 X주택을 그래 5억 원에 팔겠다고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그 청약은 을에게 22년 5월 1일 도달해서 편지가는 무슨 지라고? 격지자입니다. 자, 그러면 답을 4번으로 가보겠어요. 자, 4번. 을이 22년 5월 4일 5억 원에 매수하겠다고 성락하여 그 의사표시가 갑에게 22년 5월 6일 도착했어요. 그러면 언제 계약 성립하죠? 격지자니까 발송 안 되죠. 언제 발송했어? 5월 4일이죠. 그럼 계약은 5월 6일이 아니라 5월 4일 날 성립한 대표적으로 격지자, 편지 격지자입니다. 그래야 답이 돼요. 답이 4. 자, 1번 조심하죠. 1번. 갑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했어요. 발송하고 사망해도 도달만 하면 효력 발생하죠. 청약의 효력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 그래? 5월 1일 날 도달했잖아요. 자, 2번 조심. 갑이 을에게 다운표라면 아까 본다 그란 말이야. 판례가 22년 5월 8일까지 이의가 없으면 성락로 본다. 효력이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 없죠. 표시하면 을이 그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아도 계약은 아무런 효력 없으니까 성립하지 않는다. 3번. 22년 5월 3일 그의 자녀가 올해 안에 결혼하면 5억 원에 매수하겠다고 성락했어. 이거 확정적 성락이야? 조건부 성락이야? 조건부 성락이니까 효력 없어요. 청약과 성락은 확정돼야 돼. 의사표시가 갑에게 20년 5월 5일 도착해도 확정이 아니니까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변경을 가한 성락이에요. 자, 5번. 을이 20년
5월 15일 성나간 경우. 이게 왜 20년이 나와? 22년을 바꾸세요. 22년 오타난 겁니다. 22년 5월 15일 성낙했어요. 그럼 여기 성낙 기간이 언제라 그랬어요? 성낙 5월 8일이잖아. 성낙 기간 지났네 뭐. 계약 성립할 수 없죠. 자, 조심해야 돼. 5월 15일 성낙한 경우 갑은 을이 새로운 청량으로 본다. 이건 가능하죠. 연착됐잖아. 연착됐으니까 새로운 청량으로 보고 이를 성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는 있다. 정확합니다. 연착된 성낙은 새로운 청량으로 본다. 정확해요. 자, 15번. 이건 우리 기출 문제입니다. 사실은. 보죠. 다음 중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것 모두 고른 것. 자, 계약 성립 세 가지. 청약과 성낙의 합치. 교차 청약은 양청약 도달한 때 계약 성립. 의사실현은 의사실현으로 사실이 발생한 때 성립하죠. 이 세 개 중 한 개 있으면 돼. 가보죠. 성립하지 않는 거 골라라. 기업, 갑이 을에게 6억 원의 아파트를 매수하라고 청약했어. 6억. 그 청약을 수령한 을이 5억 5천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성낙의사 표시하여 갑에게 도달했죠. 그래서 합치야 불합치야? 불합치니까 계약 성립 안 하네요. 다시 6억 원에 매수하겠다고 의사 표시하여 갑에게 도달이 번복 안 됩니다. 계약 불성립이에요. 불합치야 불합치. 기억 X. 니은 갑이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사로 청약하였는데 을이 성낙한 후 사망했어요. 자, 성낙한 후 사망해도 도달만 되면 되겠죠. 그 의사 표시가 갑에게 도달했네요. 그럼 계약 성립합니다. 다음 디귿. 갑이 22년 1월 10일 을에게 A를 100만 원에 팔겠다고 청약해서 100만 원. 을이 그와 같은 갑의 청약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줄거세요. 알지 못한 때 이런 말로 하면 교차 청약이 나옵니다. 거의 알지 못한 채 같은 날 11일 갑에게 A를 100만 사겠다고 청약했죠. 자, 갑은 100만 원에 팔겠다고 청약했고 을은 100만 원에 사겠다고 청약했죠. 둘 다 청약이죠. 청약인데 내용이 일치하고 있죠. 갑은 팔겠다 그랬고 을은 사겠다 그랬고 이게 무슨 청약이야? 교차 청약이잖아. 양청약 도달한 때 계약 성립하겠죠. 갑과 을의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했네. 교차 청약으로 성립합니다. 리얼. 갑이 청약일로부터 15일간의 성납기간을 정하여 을에게 청약해서 15일간이야. 성납기간이. 을이 성납기간이 지나 안 되네요. 지나 성납통지를 발송하여 갑에게 도착했어요. 성납기간 연착이죠. 계약 성립 안 했어요. 아직은. 그랬는데 갑이 을의 성낙에 대해 조건을 붙여 성낙의사 표시했네. 조건 불성낙했죠. 그럼 또 계약 성립 안 해요. 그 의사 표시가 을에게 도달했어요. 조건 붙였으니까 계약 불성립이 됩니다. 답은 기억 리얼 4번 찾아라는 거예요. 자, 18번 보지 마시고 17번에 이제 계약 체결사항 과실 책임. 자, 요것도 문제집. 요약집 와보세요. 계약 체결상 과실책 146페이지. 찾았습니까? 자, 535조 그 위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땡땡 줄거세요. 원시적 전부 불능의 효과입니다. 자, 이제 불능이 나와. 어려웁니다. 원시적 불능. 불능은 전부가 원칙이니까 원시적 전부 불능은 무효입니다. 원시적 전부 불능 계약은 무효야. 이때 이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즉 신뢰 이익 배상하는 겁니다.
우리 법에서 민법에서 실내이익, 미던 이익 배상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많아도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원시적 전부불능. 자, 갑이 을과 1월 1일 날 이 집에 1억의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매도인 매수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집이 이 계약하기 전에 작년 12월 한 28일 날 화재로 멸실됐어요. 자, 1월 1일 날 계약 체결할 때는 이미 불타고 없잖아. 그러니까 계약 체결할 때부터 불능인 게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계약으로 이건 무효입니다. 자, 이걸 이제 수업하다 보면 이런 경우 있느냐? 있으니까 우리 법에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을이 이제 이게 서울에 있다고 하죠. 을은 집이 안동이야. 그래서 자, 크리스마스 날 쉬는 날 서울 가서 집을 구경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아, 사야 되겠다. 마음 먹고 이제 와가지고 1월 1일 계약한 거죠. 이런 경우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집이 불타고 없어. 이 을은 1월 1일 날 계약할 때 3일 전에 집이 불타는 얘는 몰라야 돼. 선이. 엔더 무과실해야 됩니다. 이 선이 무과실을 보호하는 게 바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이 을한테 이 사람은 집이 불타는 걸 몰랐으니까 25일 날 서울 갈 때 뭐 KTX비하고 뭐 커피값하고 밥값하고 해서 한 30만 원 들었다고 하죠. 이런 게 이제 바로 실내이익이죠. 30만 원, 또 은행에 빌린 이자 이런 걸 갑이을에게 배상하라는 거야. 왜? 이 사람은 이게 원시적 불능을 모르고 있단 말이야. 모르고 있으니까 이 계약이 무효를 모르고 유효라고 잘못 믿었다는 거야. 이런 걸 배상하라는 거죠. 단 이 사람은 또 거꾸로 알아야 돼. 이 집이 이미 불탄 걸 알아야 돼. 알았다. 악이. 또는 조금만 주의했다면 알 수 있었어야죠. 그래서 계약 체결상 과실이 있는 자가 책임지라는 거야. 그래서 매도인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되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일 때 실내이익을 배상합니다. 자, 그럼 법조문 갑니다. 535조 제1항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을 한 그러니까 원시적이야. 원시적 불능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원시적 불능을 알았거나 악의 알 수 있었을 자 과실이 있는 자는 상대방 을이 그 계약에 죽어나가 보죠.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이게 바로 실내익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 즉 이행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제2항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의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반대로 상대방은 선의 앤더 무과실이어야 한다. 자, 오른쪽 와서 조심할게. 자, 맨 위에 갑니다. 1번. 원시적 전부불능 계약으로 계약이 무효해야 됩니다. 무효. 원시적 불능은 무효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시적인 동그라미쳐 일부 불능으로 인하여 담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계약 체결 과실 책임이 성립안에 부정된다. 원시적 전부 불능일 때만 성립합니다. 일부 불능은 담보 책임이야. 2번 가장 중요한 거 채무자적 매도인 갑은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3. 상대방은 반대로 선의 앤더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4. 효과는 실내이익 배상 책임. 무슨 이익을 못 넘는다? 이행이익을 넘지 못합니다. 무조건 법에서 손해배상이란 말이 나오면 이거 이행이익 배상이에요. 근데 계약 체결상 과실은 예외적으로 실내이익 배상입니다. 이게 적은 거니까 보통. 그러나 아무리 많아도 이행이익을 넘지 못해. 만약에 실내이익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근데 이행이익은 50만 원이다. 그럴 때는 50만 원 준다는 겁니다. 둘 중 원칙은 실내이익 배상이지만 이행이익보다 이게 높으면 이게 아니라 이행이익을 이게 최대 한도가 되는 거죠.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다음 읽어보면 채무자적 매도인은 계약이 무효가 되어 상대방 입은 손해 즉 실내이익 예컨대
계약 체결을 위해 조사한테 들어간 KTX 비용, 차용한 대금이자 등을 상대방 은행에 배상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생길 이익액 줄이면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즉 실내이익을 배상해야 하는데 그 액은 이행이익, 즉 전매 차익을 한도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가보죠. 자, 문제 오면, 자, 계약 체결상 과실은 원시적 전부불능 찾아라는 거야. 또 16번 보세요. 다음 중 여기 한 15년 전에 출제된 거야.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거 원시적 전부불능 찾아라는 거예요. 답 2번 보세요. 2번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미 토지 전부가 수용된 경우, 이게 바로 원시적 전부불능이잖아. 답이 2. 이럴 때 계약 체결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요. 자, 나머지는 안 돼. 1번 보면 수량을 지정한 토지 매매 계약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및 줄거봐 미달한 경우, 전부라는 거야, 일부라는 거야. 일부니까 계약 체결상 과실 성립 안 합니다. 자, 3번은 가옥 매매 계약 체결 후 제3자의 방화로 가옥이 전소된 경우, 원시야 후발이야. 후발적 불능이 안 돼요. 자, 4번은 지워버리고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번, 3번, 2번만 기억하시고, 자, 17로 갑니다. 17이 이제 중요해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틀린 것. 1.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한 경우, 미달 나왔죠? 미달은 전부야, 일부야? 일부니까 성립 안 한다 그랬죠. 그 미달 부분이 원시적 불능임을 이유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물을 수는 없다. 일부 불능은 안 돼요. 2번 우리 민법은 원시적 불능에 대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있다. 3번 계약 체결 시 목적물의 불능을 알았던 계약 당사자 갑이죠. 갑 악이니까 이를 알 수 있었던 상대방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하면 과실이 있다는 거야. 과실이 있으니까 책임 안 집니다. 알 수 있었던 상대방에 대해서는 실내액 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조심해야 돼. 상대방은 선의 앤더 무과실이 돼야 돼. 그러니까 몰라야 되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어요. 알 수 있었다 그럼 과실이 있다는 거야. 다음 4번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배상? 실내이익 배상입니다. 답이 5번이야. 거꾸로 됐어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에 있어서 실내이익뿐만 아니라 이행이익도 까지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무슨 이익이라고 그랬죠? 실내이익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뭐는 넘을 수 없다? 이행이익을 넘지를 못한다. 답이 5번이 돼요. 자, 다음 18번은 보지 마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자, 그 계약 효력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내일은 개론이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 공시법입니다. 수요일날 또 공시법 시간을 뵙도록 하죠.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